경고! 이 영상은 원제 사이버 포뮬라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KBS에서 방영됐던 영광의 레이서 등장인물 이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 바랍니다. 떼헷! 사이버 포뮬러 경기를 앞두고 아스카의 스고팀은 똥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고팀의 새로운 머신 아스라다가 아직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주인공 하야토는 사이버 포뮬러에는 관심이 있지 않았고 오로지 시온카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머리 아저씨와 함께 아스라다를 경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하야토에게 하늘에서 의문의 헬기가 나타나 아스라다를 빼앗으려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폭탄의 폭발로 하야토의 시온카가 망가지게 되고 아스라다가 하야토의 앞으로 밀려나오게 되는데요. 머머리 아저씨는 최첨단 머신인 아스라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야토에게 아스라다를 직접 운전해 경기장으로 운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탑승한 머신 내부엔 내비게이션 아스라다가 있었고 아스라다는 어린 하야토가 현재로서는 머신의 성능을 30%밖에 낼 수 없으니 자신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헬기를 따돌리기 위해서 아스라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절벽 사이로 운전하는 하야토. 다행히 의문의 헬기를 따돌리는 데 성공하고 경기장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게 되지만 사용자 등록이 하야토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없도록 이미 락이 걸려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하야토는 자신이 괜히 운전을 하게 돼 스고팀 전원에게 민폐가 됐을 거라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팀원들은 하야토를 그랑프리에 내보내자고 의견을 맞추는데요. 그냥 예선 탈락만 안 하면 되는 거라며 팀원들은 하야토를 응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레이스를 마치는 하야토. 성적은 35명의 선수 중 35등 꼴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부욕에 불탄 하야토는 머머리 아저씨에게 연습을 열심히 해 자신의 기량과 팀의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연습에 들어간 하야토에게 전직 F3 챔피언에서 사이버 포뮬러 레이서로 종목을 바꾼 아오이 팀의 신조 나오키가 시비를 겁니다. 아직 운전이 능숙하지 못한 하야토. 사고가 날 뻔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던 실력과 감각을 적용시켜 나가며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조금씩 아스라다에 적응합니다. 하야토는 운 좋게 다른 상위 선수가 실격 처리됨에 따라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후지오카 그랑프리 결승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야토보다 월등한 실력과 기술로 한 바퀴를 더 앞지르는 신조 나오키. 아스라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흙더미 속으로 빠지게 되지만 하야토는 최첨단 머신 장비빨로 빠져나오게 되고 뒤늦게 신조 역시 빠져나와 레이스를 재개하게 됩니다. 하야토는 4.5배의 중력을 이겨내며 여러 에이스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3등으로 꼴이 나게 되면서 14살 최연소 레이스로서 떠오르는 혜성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일본에서 전국 그랑프리가 개최됨에 따라 해외의 유명 사이버 포뮬러 선수들인 제키 구데리안, 하이델 등 속속들이 일본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편 하야토가 들린 휴게소에서 꼬마 여자아이의 유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진범은 따로 있지만 하야토와 일행들은 카가가 범인인 줄 알고 카가를 몰아세우지만 금방 오해를 풀고 진범을 잡아내게 되면서 사이버 포뮬러 세계관에서 영원한 멘토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인 카가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경기 전 이른 아침 런닝을 하고 있는 하야토는 그랑조 용이 날씬 버전인 오오토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오프로드도 포함되어 있는 코스라서 나름 걱정이 많은 하야토였지만 오오토모는 자신이 자연과 함께 생활한 노하우를 하야토에게 힌트로 주면서 여러 방면으로 하야토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세계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기에 하야토는 어떻게든 입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첫 화에서 아스라다를 노리던 의문의 조직은 궁예 레이서에게 아스라다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탈취하라는 임무를 주게 됩니다. 얘네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결승이 시작되게 되고 빠른 선두권과는 다르게 후순으로 밀리는 하야토와 오오토모. 갑자기 오오토모는 비도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에 레인 타이어로 교체를 합니다. 그것을 본 하야토 역시 오오토모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 똑같이 레인 타이어로 교체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미끄러운 노면을 활용, 여러 머신들이 사고로 나가 떨어지는 틈을 타 오오토모와 하야토는 머신을 부수러 온 궁에도 리타이어 시키게 되면서 신조 나오키, 오오토모 뒤를 이어 3등으로 들어와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기나긴 월드 그랑프리 출전을 위해 1회전이 열리는 미국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선수들. 스고팀 역시 미국으로 도착 연습에 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밤에도 존내 썸캣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나이트 슈마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야토와 여주 아스카를 보며 많이 컸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나이트 슈마어. 샤 아즈나블 같은 이 캐릭터, 과연 무슨 캐릭터일까요? 주인공 버프를 이용 예선을 가볍게 통과하게 되고 1회전 본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야토는 세계 무대에 처음 서보는 긴장감 탓인지 시작선에서 부정 출발을 하게 되고 자신의 기록에 60초가 추가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60초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하야토는 아스라다의 성능을 무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혹사시키게 되는데요. 결국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할 정도의 누적 데미지로 아스라다는 리타이어가 되게 되고 1등은 의문의 사나이 나이트 슈머가 거머쥐게 됩니다. 리타이어로 골인을 하지 못한 하야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월드 그랑프리에 못 나올 뻔했던 팀을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며 중2병을 폭발시킵니다. 밖에서 비를 쳐맞으며 전화로 레이스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급식충 하야토. 심지어 민차 주제에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시키는 대범함까지 보여줍니다. 미친. 하야토는 비도 맞고 피곤함에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는데 어느 한 전직 레이서이자 지금은 사이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존에 의해 옮겨집니다. 존은 공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왼쪽 눈과 왼쪽 다리를 잃게 되었고 레이서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야토에게 말을 하며 처음 머신을 올라탔을 때의 느낌을 생각하며 레이서를 그만두지 말라고 뿜뿜을 주게 되는데요. 존의 사이클 경기를 보며 이기는 경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레이스에 임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하야토. 다시금 레이스로서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근데 꽤 규모가 있는 사이클 경기 같은데 이 아저씨 보호구랑 안전모를 안 쓰나? 이거 큰일 날 만하네. 다음 2회전이 열리는 페루로 무대는 옮겨집니다. 야간 시에도 레이스를 계속해야 되는 2회전에서 궁예는 음모를 꾸며 아스라다가 함정에 빠지게 하는데요. 하지만 아스라다의 인공지능과 하야토의 강한 의지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하야토는 5등으로 겨우 꼴이 납니다. 3회전은 브라질에서 열리게 됩니다. 코스엔 비가 내리게 되고 궁예는 포기할 줄 모르고 아스라다를 공격합니다. 하야토가 위기에 처한 순간 나이트 슈마어가 끼어들어 자신의 머신을 희생해 하야토가 완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슈마어의 도움으로 하야토는 3회전에서 3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점수를 누적시켜 조금씩 중상위권에서 하야토는 순위를 지켜나갑니다. 4회전의 무대는 캐나다입니다. 아스카는 5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오빠와의 추억이 있는 소망의 폭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나이트 슈마어와 조우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나이트 슈마어가 오빠네. 아니 뭐 갓난아기 때 헤어진 것도 아니고 5년밖에 안 됐는데 선글라스 하나 썼다고 못 알아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슈마어는 아스카에게 갑자기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며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가 아스카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친오빠와 데이트를 했지만 결국 오빠를 못 알아보는 아스카. 그런데 슈마어는 아스라다를 노리는 그 의문의 조직과 뭔가 연루되어 있는 듯합니다. 의문의 조직은 궁예에게 총을 주며 슈마어를 죽이라 하지만 자신은 레이서지 암살자가 아니라며 어둠의 조직과 인연을 끊고 레이스만 전념한다 통보합니다. 궁예의 부츠홀즈는 원래 F1에 몸담고 있었고 슈마어와 같은 팀 소속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던 선수였는데요. 팀 내 에이스 결정전에서 사고로 인해 왼팔과 눈을 잃게 되고 절반이 사이보그로 개조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슈마허, 본명 스고 오사무는 F1에만 관심이 있던 자신에게 사이버 포뮬러 선수로 활동하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반대해 이놈도 중2병이 제대로 발동, 5년 전 집을 떠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F1 선수로 성공을 해야지. 대세가 사포인 걸 알고 곳에 태세 전환한 거 보소. 어찌됐던 이제서야 레이서로서 정신을 차린 궁의 부츠홀즈는 전 라이벌이었던 슈마어에게 비공식으로 1대1 레이스를 신청하게 되고 슈마어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하야토도 몰래 경기하는 곳으로 뒤따라갑니다. 어둠의 조직은 이 기회에 3명 다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3사람의 협공으로 어둠의 조직 스미스 요원이 타고 있던 헬기를 부셔 스미스 요원은 죽게 됩니다. 슈마어 역시 큰 부상을 입게 돼 선글라스가 벗겨지는데요. 아스카는 그제서야 자신의 친오빠임을 알게 됩니다. 으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슈마어에게 갑작스럽게 하야토의 어머니가 찾아오는데요.
어머니는 하야토에게 충격적이게도 아버지가 어둠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스라다를 개발한 하야토의 아버지, 이 어둠의 조직원들은 최첨단 미세한 자기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아스라다의 메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군사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여태까지 아스라다의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야토의 아버지는 메인 컴퓨터 시스템 정보를 지키려다 어둠의 조직원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정보 중 일부를 아버지는 친구인 스고의 아들이었던 슈마어에게 맡겼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문의 조직은 앞선 헬기 사고 후에 물러나게 됩니다. 어릴 땐 그저 그렇게 봤었는데 나름 심도 있는 스토리 보소. 갑작스런 아버지의 소식에 하야토는 괴로워하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회전에 임하는 하야토. 하지만 커브 코스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이 격해져 자신도 모르게 부스터를 쓰게 되고 결국 머신은 운전석을 제어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멘탈이 망가진 하야토. 다행히 목숨은 지킬 수 있었는데요. 아스카의 아버지 스고는 하야토의 아버지가 아스라다 말고 그 후속 기종인 슈퍼 아스라다를 런던 어딘가에 숨긴 채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려줍니다. 때마침 5회전이 열리는 곳은 슈퍼 아스라다가 있는 영국. 일행들은 하야토의 아버지 작업실로 찾아가 슈퍼 아스라다를 획득하게 되고 파워는 2.8배, 인터페이스는 살짝 맹구스러운 슈퍼 아스라다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야토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슈퍼 아스라다로 이 대회에서 기필코 우승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스라다로 여러 테스트를 하는 하야토. 특히 가변 시스템이 엄청 신박한데요. 이건 진짜 초딩 때 봤을 때 소름 그 자체였죠. 새로운 기체빨로 A급 선수인 신조 나오키를 당당히 제치며 5회전 예선에서는 하야토가 처음으로 1등을 거머쥐게 됩니다. 5회전 결승 현장에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요. 슈퍼 아스라다는 우박에 의해 유압 파이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아니 최첨단 머신인데 우박 조각에 잠시 유압 파이프 이상으로 인해서 가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오프로드 모드로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야토는 천재적 기지를 발휘해 부스터를 써서 일부러 유압을 높여 모드 체인지에 성공을 하게 되고 여세를 몰아 앞선 선수들을 전부 다 제쳐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야토에게 지기 싫었던 신조 나오키는 과하게 부스터를 사용해 머신이 멈추게 되고 처음으로 리타이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휴식차 하야토는 자신이 원래 취미로 탔었던 모터사이클 경기를 보러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사포 시리즈에서 많은 여성 팬을 보유하게 되는 란돌과 처음 조우하게 됩니다. 이 란돌은 귀족 도련님으로서 승마, 펜싱, 스키, 궁술, 바이크 등 각 분야에서 타고난 천재성을 발휘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즘 핫한 사이버 포뮬러엔 출전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 급식도 1등하는 유치한 레이서에 자기가 뛰면 전부 다 바를 수 있다라는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스카는 란돌에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란돌은 오, 나한테 호통 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를 시전하며 아스카에게 반하게 됩니다. 아스카의 호감을 사고 싶고 하야토를 꺾고 싶은 란돌은 나이트 슈마어의 공석으로 자리가 빈 유니온 세이버 팀으로 들어가 사이버 포뮬러에 입문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6회전부터 출전하게 되는 란돌. 란돌은 정말 타고난 천부적인 센스와 능력으로 데뷔전에서 1위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1등으로 올라서면 당연스럽게 아스카가 하야토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한 란돌. 하지만 1등을 해도 아스카는 하야토에게 관심을 가질 뿐 란돌에겐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 란돌은 하야토에 대한 증오와 시기가 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7회전 아프리카 대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직도 7회야. 아오이 팀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한 일본의 에이스 신조 나오키는 승리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아오이 팀의 박솔미 닮은 사장에게 이진 팀으로 밀려나게 되고 일부 자신의 팀에 작중 초반에 등장했던 카가를 돈으로 영입해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레이스가 시작되게 되는데 아니 잠깐 무슨 코끼리를 뛰어넘어 뭐야 이 메뚜기 때 이거 뭐야 아니 만화라도 이거 너무하잖아. 역시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던 카가가 데뷔전에서 1위로 들어오게 되고 나오키는 박솔미에게 버림받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나오키는 새로운 머신으로 교체했음에도 계속해서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것은 엔지니어 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빡세게 정비팀을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스고팀의 엔지니어 미키는 레이스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우승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충고를 해주게 되는데요. 잠깐 얘네 불길한 기류가 흐른다. 미키에게 충고를 받은 나오키는 엔지니어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넙죽 절을 하며 본인이 갈궈서 미안하다며 자신도 함께 머신을 정비해 일진팀인 카가를 이겨내자고 화이팅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레이스. 아니 잠깐,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얼음 지역이라니. 모르겠다 나도 이제. 페이스를 잘 유지해 1등으로 들어오던 신조 나오키. 골 100m를 남기고 열정에 비해 머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멈춰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머신에서 내려 자신의 힘으로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뒤따라오던 란돌, 카가, 하야토가 1, 2, 3등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에도 나오키는 포기하지 않으며 많은 관중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5등으로 골인을 하게 되는 이 명장면. 이 정말 명장면이네요. 그렇게 경기는 후반부 8회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예선 1등을 지키는 란돌은 아스카에게가 이번에 자신이 1등을 하면 너에게 키스해버리겠어라는 상담자 멘트를 날리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 여자친구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 하야토는 분노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하야토는 정말 다행히도 란돌과의 레이스에서 승리하게 되고 1등으로 골인 아스카의 입술을 지켜주게 됩니다. 9회전 독일 그랑프리. 거대돔 안에서 미래형 하이테크 서킷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자연과 유대를 느끼며 레이스를 즐겼던 오토모는 자연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킷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결국 코스에서 이탈, 아스라다와 부딪혀 머신이 심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하야토는 이 충돌이 아스라다의 인공지능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아스라다의 시스템을 의심하게 되고 중상을 입은 오토모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또 중2병이 도진 하야토는 계속해서 아스라다 탓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누적 포인트 34점으로 3등을 유지하고 있는 하야토. 마지막 10회전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하야토는 월드 그랑프리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아스라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고가 났고 그 결과로 오토모가 다쳤다고 생각을 했기에 아스라다에게 배신당했다며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징징거림을 시전하게 됩니다. 팀원들과 다투게 되는 하야토. 아스카는 하야토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정신 차려! 싸대기를 먹입니다. 그제서야 그냥 자신의 판단 미스라는 걸 깨달은 하야토. 역시 싸대기가 최고임요. 병원에서 태어난 오토모는 레이스를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 북해도로 돌아가 목장일을 하기로 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 되게 됩니다. 드디어 결전의 10회전 일본 그랑프리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9회전의 사고로 중요 부품을 공급받아 슈퍼 아스라다를 정상 주행시키기 위해선 경기 시작 후인 3시간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미키. 하야토는 총 4시간짜리 장거리 코스이니만큼 4분의 3 지점에 먼저 가서 슈퍼 아스라다를 대기시키고 있으면 기존 구형 아스라다로 그 지점까지 가서 머신 체인지를 하면 어떠냐고 작전을 제안합니다. 팀원들은 하는 수 없이 하야토의 작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최종 10회전이 시작됩니다. 구 머신의 성능을 커버하기 위해 타이어의 체인지조차 하지 않고 무리해서 경기에 임하는 하야토. 궁에는 그런 하야토에게 길을 열어주며 도움을 줍니다. 츤데레 자식. 실력이 좋은 란돌, 나오키, 카가 등 에이스들이 연달아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고 하야토는 4분의 3 지점까지가 머신을 바꿔 타는데 성공합니다. 란돌, 나오키, 카가, 하이델 등 선두권을 바싹 따라잡는 하야토. 박솔미는 카가에게 우승보다는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신조 나오키만 어떻게 이겨보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자유인인 카가는 돈으로 페어플레이를 매수하려는 박솔미의 태도에 불만을 느껴 일부러 코스 밖 이탈 사고를 내고 하야토를 응원합니다. 10회전 후반 란돌, 나오키, 하야토 3파전이 시작되게 되고 사람과 머신이 견딜 수 없는 6배의 중력을 버텨내며 정말 숨막히는 레이스를 하는 3명의 선수들. 여기서 다음 시리즈에서 나오는 제로의 영역 떡밥이 나오게 됩니다. 6배 중력의 의식이 흐려져가는 하야토 앞에 죽은 아버지가 나와 하야토, 너가 승리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고
하야토는 14살의 나이에 최연소 월드 그랑프리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2위는 신조 나오키, 3위는 란돌이 차지하게 되고 2위 기념으로 자신의 헬멧을 미키에게 선물하는 나오키. 새끼들이. 그리고 3위를 한 란돌은 앞으로 다른 스포츠는 하지 않고 이 사이버 포뮬러에만 올인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의 레이서는 주인공 빨로 우승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며 최고의 시리즈물 사이버 포뮬러의 첫 번째 스토리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의 레이서 엔딩 후 1년의 스토리, 11번째 월드 그랑프리가 개최되며 사이버 포뮬러는 시작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는 하이넬과 제키 구데리안, 그리고 란돌, 신조 나오키 등 전작의 레이서들이 이번 그랑프리에 참가를 다 했네요. 아직은 예선 중이었지만 여러 매스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최연소 우승자이자 전대회 우승자인 카자미 하야토. 지금부터 차의 성이 아닌 원작 명칭과 이름을 사용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머신과 기술력으로 신조, 란돌이 하야토의 예선 기록을 깨버리고 앞섭니다. 이번 예선에서 하야토의 성적은 7위. 하야토는 전 대회의 챔피언 타이틀과 매스컴의 관심 속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미국,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하야토는 아스라다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해 리타이어 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매스컴의 질타에 하야토의 중2병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근데 이건 조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린 나이에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성적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형들, 나도 애니 유튜버계의 최정점을 찍고 올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다시 예선 경기장은 시드니로 옮기게 됩니다. 엔진 파워도 정상, 밸런스도 잘 맞춰져 있는 아스라다. 하야토는 중2병을 발휘해 머머리 아저씨와 스탭들에게 머신에 문제가 있다며 호행을 시전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전작의 힐러 오토모. 오토모는 하야토의 첫 번째 멘토답게 작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잊고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역시나 하야토는 멘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네가 뭘 알아를 시전, 젠장을 외치고 튀어나가 버리는데요. 근데 진짜로 극중 하야토의 나이는 15살, 중2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 좋네 간지나냐? 자세를 취하며 비를 추적추적 60분 맞고 있는 하야토. 하야토는 아무도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차고에 있는 아스라다에게로 갑니다. 하야토는 아스라다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스라다는 자기는 하야토의 꿈을 함께하는 게 목적이지 결코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야토가 레이스를 그만둔다면 본인도 더는 달릴 생각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하야토가 정말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아스라다. 여기서 아스라다도 쓴소리를 했다면 하야토가 머신을 부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네요. 하야토는 결국 아스라다에게 힐링을 받아 뿜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랑프리 4차전 시드니 서킷. 역시나 주인공 빨로 한 놈 한 놈 제치고 이번에는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입니다. 신조 나오키, 제키 구데리안을 순식간에 제끼는데 성공, 아웃코스로 가는 척하며 인코스로 돌파하여 선두였던 란도를 제치고 하야토는 이번 대회 처음으로 포인트를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나이트 슈마워, 오사무였죠 이름이. 아스카의 오빠 나이트 슈마워는 클레어라는 이 여자에게 아스라다의 성능을 100% 이끌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클레어라는 여자는 누구지? 근데 너무 이쁘잖아, 단발. 계속해서 5차전이 열리는 영국 그랑프리. 이번에는 아오이의 신조 나오키 역시 새로운 엑스페리온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이트 슈마워는 아오이 팀, 다시 말해 박솔민의 팀으로 정식 영입 드라이버로 출전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하야토와 아스카는 나이트 슈마워가 출사표를 낸 기자회견장으로 가 오사무가 스고이 팀에 남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왜 라이벌 팀으로가 레이스에 복귀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오사무의 요점은 하나. 라떼는 말이야, 머신빨 그런 거 없었어. 내가 실력으로 너네 레이서들 다 발라버리겠음이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우승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오사무.
이 형이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주행 중 하야토는 자꾸 왼쪽 바퀴가 튀는 것 같다며 미키에게 정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봐도 미키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요.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클레어가 머신을 조금 만져보고 주행 데이터를 보더니 서스펜스와 밸런스 제어 시스템을 어쩌고 뚱깡뚱깡 조금 바꾸면 달라질 거라고 훈수를 둡니다. 팀원들은 믿지 않았지만 클레어가 하라는 대로 세팅해보니 정말로 문제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것. 사실 이 클레어는 아스라다를 디자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데 능력까지 대단한 캐릭터였네요. 정비 스텝 미키는 자신이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클레어가 손쉽게 잡아낸 것을 보고 내심 마상을 입게 됩니다. 한편 역시나 깔끔한 주행 실력으로 예선을 전부 다 잡아버리는 나이트 슈마워. 란돌은 노매너 플레이로 자신을 리타이어 시킨 나이트 슈마워에게 항의하지만 되려 슈마워는 그 역시도 실력이니 스스로를 탓해야 된다며 되려 도발합니다. 란돌은 부들거리며 하야토에게 절대 슈마워에게만은 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행히 하야토는 클레어의 세팅을 받아서 주행까지 완벽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미키는 한 번 더 호행. 하지만 그런 하야토도 물오른 나이트 슈마워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예선에서는 슈마워가 1등, 2위는 신조, 그 뒤를 하야토가 들어옵니다. 아스카는 하야토의 걸림돌이 되고 레이서들에게 평이 좋지 않게 더러운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는 오빠에게 가족 목걸이를 던지며 오빠는 내가 아는 오빠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데요. 아스카가 던진 목걸이를 주스러는 슈마워. 근데 슈마워의 몸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 아픈가? 스고팀 역시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클레어를 중심으로 성능을 극도로 올린 신형 아스라다 더블원 개발의 착수랍니다. 근데 제가 막눈인가요? 기존 머신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신형을 타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는 하야토. 부스터를 써보니 와 650km 실화냐? 비행기네 그냥. 하지만 새로운 머신을 타고도 기존 머신과 큰 기량 차이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클레어는 하야토의 기량이 확실히 딸린다고 팩폭을 날려주는데요. 그리고 나이트 슈마워의 코너링을 보여주며 경기력이 왜 올라가지 않는지 수치화해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키는 클레어가 있어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짐을 알고 더욱더 호행. 그렇게 클레어의 케어를 받아 더블런을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하야토에게 찐 주인공 카가가 놀러옵니다. 카가는 역시나 하야토의 멘토답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야토 너만의 스타일대로 주행을 하면 확실히 바뀔 거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하야토는 무언가 느꼈다는 듯 미키와 아스카에게 컴퓨터 시스템을 전부 끈 상태에서 매뉴얼로 자신이 직접 제어해 운전해보겠다고 합니다. 미키와 일행들은 말리지만 클레어는 그럼 한번 해보라고 권장하는데요. 하야토는 익숙치 않은 매뉴얼 주행에 구토 및 코스 이탈 등 여러 사고 난제에 봉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포기하지 않고 코너에서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코너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합니다. 그때 다시 등장하는 카가. 복장 모임 왜 스고팀 옷 입고 있음? 이거 뭐 카가의 노림수겠죠. 카가는 서킷에 들어가 하야토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카가의 도발 도움으로 하야토는 사이버 포뮬러에서 거의 완벽한 사기에 가까운 이너셜 드래프팅을 완성. 자신의 수동 주행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게 돼 슈마워의 속도를 데이터상으로는 따라잡게 됩니다. 그걸 본 미키는 결국 스고를 떠나며 호행. 타령한 미키를 위로해주는 건 연인은 아닌데 친구도 아닌 간만 보는 사이에 신조 나오키. 신조는 미키에게 하야토가 전 시즌 챔피언을 할 수 있었던 건 미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스고에나마 하야토를 지켜줘야 한다고 위로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6차전 아프리카 그랑프리 결승. 시작과 동시에 앞서 달리고 있던 아스라다를 금세 따라잡아버리는 슈마워. 헌데 나이트 슈마워 이번에도 시야가 흔들려 란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파편이 튀어 아스라다 역시 터빈의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요. 하야토는 피트인에 터빈을 교체하려 하지만 열이 식지 않아 터빈 교체가 힘든 상황. 이때 미키가 등장해서 화상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고장난 터빈을 드러냅니다. 와, 만화지만 내 손이 다 뜨겁다. 그렇게 피트 아웃해서 전선력으로 질주하는 하야토. 와, 근데 이게 무슨 주행이야 진짜.
하야토는 미키의 희생을 우승으로써 보답합니다. 그렇게 미키는 다시 스고팀에 화려하게 복귀. 아스카는 클레어가 오빠 오사무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됩니다. 역시나 몸을 혹사시켜서 경기에 임한다는 걸 알게 된 아스카. 사실 오사무 나이트 슈마오는 전작에서 스미스 요원과 싸우던 중 이 스미스 요원 아니다. 시신경에 작은 상처가 났던 것. 곧 실명하는 건 아니지만 레이스를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더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사무는 하야토와 아스카를 위해 다시 사이버 포뮬러를 시작했다고 말해주는데요. 좋은 성능에 운 좋게 첫 그랑프리에 진출, 우승을 맛본 하야토에게 레이스의 참맛을 알려주고 싶었던 슈마오. 어떻게든 레이서로서 벽에 부딪히게 해 그걸 극복해 나가고 그 과정을 케어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큰 그릇. 하야토는 주변에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인복이 있는 놈. 일존의 라이벌 부츠홀츠. 궁에도 슈마오의 눈의 상태를 눈치채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자며 뿜뿜. 란돌, 신조 나오키 역시 슈마오에게 이기기 위해 뿜뿜. 주인공 하야토 역시 승리를 다짐하며 아스카와 뽀뿜. 그렇게 시작된 10차전 결승.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속도는 600km. 와, 진짜 빠르다. 슈마오는 자신의 기록을 깨가면서 진정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하야토도 그런 슈마오에 맞서 좋은 성적으로 대응. 헌데 역시나 슈마오의 눈은 흐릿흐릿하네요. 하야토는 슈마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괴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란돌은 여태까지 슈마오에게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집사에게 들었던 너도 너만의 레이스를 하라는 이야기를 떠올렸고 번뜩임을 느낀 란돌. 란돌 역시 하야토, 슈마오에게 지고 싶지 않다며 투혼을 발휘합니다. 부스트 코스에 들어온 모든 머신들, 부스터를 가동시키는데요. 명장면. 이 장면 보려고 사포 보는 거죠. 와, 너무 멋있다. 아, 근데 형들 난 이니셜 D 좋아해. 선두를 달리는 슈마오와 하야토. 순간 슈마오는 눈 상태가 좋지 않아 자기 몸을 위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하야토에게 계속 달리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때 하야토 역시 그냥 멈춰서 버리는데요. 띠용! 슈마오는 빨리 달려 골이 내서 챔피언이 되라고 소리칩니다. 하야토는 챔피언을 딴다고 하더라도 레이서로서 슈마오를 이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슈마오에게 되려 끝까지 완주하라고 소리칩니다. 남자네. 슈마오와 하야토는 그렇게 다시 머신에 탑승. 테크닉 수질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레이서가 진짜 레이서라는 걸 하야토로부터 배운 슈마오. 이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레이서들 역시 달리지 않고 피트인. 신조, 부츠홀츠, 하이넬까지 별 문제도 없었는데 시간을 벌며 하야토와 슈마오를 기다려주고 있었네요. 아, 너무 멋있다 이 사람들. 거기에 란도는 그놈의 티타임. 그렇게 같이 동시에 나서는 명장면이 이어지고, 이게 진짜 더블온의 명장면이에요. 이 장면. 마지막 랩에 돌입하는 선수들. 카가는 절대로 이기라는 메시지를 하야토에게 보내고, 이 부분은 정말 애니로 직접 봐야지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정주행 하세요. 알았죠? 리뷰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전체 마지막 구간에서 부스트 작동. 와, 이번엔 700km까지 간다. 4대가 거의 같은 동일선상에 들어갑니다. 란돌, 하야토, 슈마오, 신조. 하지만 우승은 역시 주인공이겠죠? 0.5초 내로 4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지만 제11회 그랑프리 최종 우승은 하야토가 전년도 대회에 연이어 2연속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뒤를 란돌, 신조가 차지를 하게 되고 하야토는 아스카와 우왕 이쁜 장면을 연출 후 사이버 포뮬러 더블오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른스러워진 하야토. 역시 전대회 우승자답게 하야토의 성적은 장난이 아닌데요. 프랑스 그랑프리 개막부터 사상 첫 4연승을 이루고 완전 말 그대로 물오른 상태. 앙리라는 이 새로운 캐릭터. 하야토가 목표라는데 나무 조각을 하다가 칼에 베어 갑자기 사이코패스처럼 하야토가 방해라며 얼굴에 피를 묻히네요. 뭐야 얘. 하야토는 예선 주행 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저를 병원 신세 짓게 한 제로의 영역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 시리즈의 이름이 제로인가요? 하야토는 아스라다가 가이드해준 방향으로 피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대로 피해 이번 예선에서도 1등으로 통과합니다. 아스라다는 하야토의 반응이 마치 미래를 예측하며 피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또한 란돌의 엔진 소리만 듣고 엔진 상태가 불안하다며 란돌의 피트에가 주행을 중단시키기도 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스태프들. 하지만 진짜로 하야토의 말대로 엔진에 이상이 발생, 란돌의 머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야 하야토 갑자기 뉴 타입으로 각성한 건가요? 카가는 하야토가 겪은 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란돌이 뒤를 쫓아오는 경기. 하야토는 부스터를 쓰고 란돌을 제끼려는 찰나 하야토는 다시 한번 몽롱한 상태가 되고 레이서들의 모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피하다 되려 란돌과 부딪혀 정말로 두 선수 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해버립니다. 하야토와 란돌은 심한 과다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고 머머리 아저씨는 자신이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야토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며 오사무에게 감독직을 맡기고 떠납니다. 아니 머머리 아저씨는 왜... 한편 란돌과 하야토 없이 6, 7차전이 열리고 계속해서 그랑프리는 진행됩니다. 제키 구데리안과 하이넬, 부추 홀츠 등 평소에 우승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빈집털이로 우승을 돌아가며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이럴 때라도 우승해야지. 얘네들 그래 너넨 인정이야 지금. 그동안 하야토는 재활에 열중하고 11차전은 신조 나오키의 우승. 결국 포인트 누적으로 2017년 그랑프리는 신조 나오키가 차지합니다. 근데 신조도 하야토와 란돌이 없는 상태로 우승해서 좀 찝찝할 것 같긴 하네요. 신조가 이 작품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남자다운 캐릭터인데 하야토는 그간 2번의 우승도 했고 그 정도면 레이서로서 자기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다며 레이스를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이버 포뮬러 제로는 하야토의 아름다운 은퇴로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2018년 리그부터 카가는 박솔미 팀인 아오이 팀에 소속돼 뛰겠다며 출사표를 던집니다. 한편 하야토는 은퇴 후 그동안 부진했던 공부와 아스카와의 연애에 좀 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야토는 악몽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게 되고 스고이 팀에는 앙리가 새로 영입돼 레이스를 준비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스카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하야토를 반기는 손님 란돌. 란돌 역시 그 사고 후에 부모님의 걱정과 라이벌의 은퇴로 본인도 은퇴를 한 상태였어요. 서킷에서 하야토와 함께 달리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재밌고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츤츤거리는 마음을 표합니다. 란돌, 제가 개인적으로 사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데 멋져. 돈도 많고 일단. 하야토는 실은 그날의 사고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워서 현실에 도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레이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게 되고 스고팀의 감독인 오사무에게 찾아가 다시 달리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추는데요. 오사무는 현재 앙리가 메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니 라이벌팀 아오이와 마찬가지로 스고팀 내 세컨드 팀을 만들어 그쪽에서 활동하라 합니다. 스고팀 코칭 스태프들은 하야토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합니다. 머머리 아이씨도 다시 돌아왔네요. 하지만 하야토의 복귀에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스카. 아스카는 목숨이 위협되는 레이스에 다시 뛰어든 하야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던지며 소리칩니다. 따기를 찰싹! 한 대인 줄 알았지 한 대 더 맞아 찰싹! 2대 맞았어. 그대로 호행하며 떠나는 아스카. 아스카의 마음도 이해는 가. 카가는 예전에 2명의 레이서가 하야토가 경험한 몽롱한 상태, 즉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들의 끝이 좋지 않은 걸 봤다며 17살 나이에 죽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제로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오사무는 앙리와 하야토를 정식으로 인사시켜주는데요. 앙리는 갑자기 하야토에게 그때 사고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는 개 사이코 같은 멘트를 날리는데요. 진짜 얘 뭐야 왜 이래. 경기에 임하게 되는 하야토. 하야토는 카가의 조언대로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부스터 사용 구간에 돌입하는 모든 차량들이 부스터를 작동시키려는데 하야토는 부스터 레버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스태프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야토가 부스터 사용이 두려워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국에 경기는 카가가 우승을 하게 되고 하야토는 화려한 복귀랑은 어울리지 않는 최하위권의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또다시 시작된 노르웨이 그랑프리 결승. 경기는 시작되고 여전히 부스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하야토. 그때 피트의 아스카가 복귀,
하야토에게 뿜뿜을 주게 되고 부스터를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부스터를 쓰고 하이네를 따라가는 하야토. 순간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미친 주행력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야토는 앙리가 자신에게 갖고 있는 속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앙리까지 제껴버리고 아스카 버프로 노르웨이 그랑프리는 하야토의 우승. 잊혀지지 않네. 그 부스터 도와주는 장면. 8차전 독일 그랑프리. 아스카 심경의 변화가 확실히 있었는지 쇼컷을 하고 나타났네요.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와, 미쳤다 진짜. 형 누나들 이거 보고 싶었다는 거지? 카가는 다시금 하야토에게 제로의 영역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몇 배에 달하는 신경 감각을 사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몸에 무리가 누적되면 큰일이 날 수 있다 경고합니다. 한편 오사무는 하야토를 불러 앙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앙리의 부친은 레이서 출신으로 아들인 앙리가 사이버 포뮬러에 진출해 최연소 타이틀을 따 부친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앙리를 과하게 훈련시켰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그 꿈도 잠시 하야토라는 괴물 드라이버가 나타나 앙리가 가졌어야 할 최연소 타이틀과 그의 모든 걸 하야토가 먼저 해버림으로써 앙리의 부친은 그때부터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술에 빠져 망가져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페인처럼 몰락한 이유는 다 하야토에게 있다고 생각한 앙리. 그래서 하야토에게 무조건적으로 이기고 그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도를 지나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친 사이코 같은 컨셉이었구나. 이렇게 듣고 나니 좀 불쌍하네요, 앙리도. 박솔미의 아오이사의 주주들은 아오이 팀의 신조 나오키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신조를 자르라고 합니다. 아니, 전년도 우승자인데? 박솔미는 아시아 리그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 일을 책임지겠다며 총대를 맵니다. 사이버 포뮬러 제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조 역시 하야토와 마찬가지로 홍콩 서킷에서 제로의 영역을 경험, 미친 피지컬로 앙리를 제껴 우승을 거머쥡니다. 나중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전부 다 제로의 영역을 사용하나요? 한편 제로의 영역을 과하게 사용함으로써 슬슬 몸에 무리가 가고 있는 하야토.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대회 일본 그랑프리. 누가 일본만은 아니랄까봐 맨날 마지막 경기는 다 일본에서 하냐 어떡해. 하얀 장미의 프린스라는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누가 봐도 최애캐 란돌이죠. 란돌은 엄마 아빠한테 안 들키고 레이스를 하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레이스팀을 아예 사들였다고 하네요. 돈 진짜 많아. 예선에서 34초대 후반을 돌파하며 다른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야토의 기록. 카가는 제로의 영역을 과다 사용하는 하야토를 막기 위해 본인도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 34초 초반대 기록을 만들어내며 하야토의 기록을 깨버립니다. 하지만 카가는 하야토와는 다르게 한 번 제로의 영역에 들어갔다 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몸에 리스크가 있어 보이네요. 카가는 하야토에게 이번 결승은 정말 진지하게 임해서 하야토를 꺾어 보이겠다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최종 결승. 시작부터 제키 구데리안과 히요시가 맞부딪혀 리타이어. 카가는 15위로 시작했지만 무서운 속도로 6대를 제껴버립니다. 앙리는 란돌에게 후미를 잡혀 따라잡힐 것 같아 더티 플레이로 일부러 란돌과 부딪혀 란돌을 리타이어 만들어버리게 되고, 왜 란돌 끝까지 좀 달리게 좀 해주지. 앙리는 더 달릴 수 있지만 빠른 하야토와 카가 때문에 금세 레이스를 포기해버리고 피트로 돌아와 머신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때 오사무는 앙리에게 정신 차렷! 싸대기를 한 대 쳐 때리고 하야토에게 뿜뿜도 당해 일단 어거지로 레이스에 복귀하는데요. 그 와중 앙리는 이런 레이스는 여전히 소용이 없는데 왜 해야 되냐며 징징거리며 운전 중. 하야토는 앙리가 우승할 수 있도록 길을 잘 터주기 시작합니다. 이 대회에서 앙리가 5위 이상만 하면 누적 포인트로 우승을 따놓은 당상인데 오너인 오사무 입장에서도 빡쳐서 주탱이 갈길만 하죠. 앙리는 앞전에 하야토가 말했던 자신은 무엇을 위해 레이스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한참 앞에 있는 카가를 이겨보고 싶다는 하야토. 먼저 하야토는 신조와 붙게 됩니다.
다행히 앙리가 무리하게 앞지르려는 틈을 타 신조를 제치는데 성공. 하야토는 카가와의 격차를 더욱더 좁혀 부스트 구간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야토는 자신의 전매 특허 기술인 이너셜 드래프트를 사용해 제끼려고 하지만 카가가 먼저 이너셜 드래프트를 사용해버립니다. 오, 카가도 개사기캐네 진짜. 그렇게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카가와 하야토. 둘은 제로의 영역 내에서 공명하게 되고, 하야토는 일전에 카가가 말해줬던 제로의 영역에서 들어갔다 나온 2명의 레이서 중 1명이 카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중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과 그 목숨을 잃은 사람은 카가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카가는 제로의 영역으로 그 죽었던 친구같이 하야토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바퀴. 하야토는 신기술 더블 이너셜 드래프트를 사용 부스트온으로 마지막 지점에서 카가와 끝까지 대결합니다. 끝 지점 둘은 부딪혀 미끌거리며 들어오는데 과연 승자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야토가 1등으로 들어오고 포인트 누적으로 앙리가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다 윈윈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하야토의 뿜뿜과 레이서로서 진정한 의미를 하야토와 주변인들로부터 깨닫게 된 앙리. 앙리의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었네요. 귀여워. 이렇게 사이버 포뮬러 제로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어른스러워진 18살의 하야토. 2019년 월드 챔피언 그랑프리. 이 만화를 볼 때만 하더라도 2019년이 꿈같은 미래였는데 이거 웬걸 벌써 2020년이네요. 세월. 그나저나 아스카도 전작의 리즈 시절을 다 갈아엎고 또다시 이미지 변신. 이 모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전작의 모습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 모습 또한 너무 제 스타. 출발과 동시에 제로의 영역 패시브를 갖고 시작하는 하야토. 그 앞을 제키 구데리안과 하이넬이 앞지릅니다. 잠깐, 전작에서 이적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미키 정말 아오이 팀에 있네요. 괜히 내가 다 반갑네. 앞을 막고 있는 하이넬과 구데리안을 앞지르려 하지만 하이넬이 설계한 이 머신 자체의 성능이 너무나도 좋아 쉽지 않은데요. 하야토는 무리하게 앞지르다 결국 하이넬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 리타이어되고 2019년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의 영광은 제키 구데리안이 가져가며 사이버 포뮬러 사가는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하야토 머리 왜 이렇게 뾰족해졌어요 더? 다음 시리즈 가면 더 고슴도치 되는 건가? 이제 시대는 머신의 성능빨, 즉 다시 말해 하이테크 시대가 찾아왔다고 말하는 오사무와 클레어. 한편 선수들은 각자의 테스트 홈 코스에서 2020년 그랑프리를 위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스고팀의 클레어 역시 어느덧 구형이 되어버린 아스라다의 새로운 세시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은 덤, 야근도 불사리는 열정을 보여주는데요. 한편 하야토는 앙리의 머신인 가랜드를 타고 연습해봅니다. 앙리의 기록을 무려 2초 정도 앞당겨버리는 하야토. 그나저나 전작에서 하야토로 인해 정화된 앙리. 완전 하야토의 빠돌이가 되어있네요. 졸깃탱. 하야토는 클레어와 오사무에게 앙리의 가랜드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스라다 대신 그걸로 충분히 자신은 레이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라다를 업그레이드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시간 내 아스라다가 완성되더라도 테스트 주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가랜드를 충분히 타봤으니 이걸로 개막전에 나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하야토. 따로 아스라다에 힘을 쓰지 말라고 부탁하며 클레어와 오사무는 하야토만을 위한 가랜드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오이사 회장인 쿄코의 아버지는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쿄코의 감독직 해임을 표합니다. 그와 동시에 회장은 2020년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는 신인 감독 나그모와 필을 영입합니다. 뭐지? 이 필이라는 캐릭터 우리는 챔피언의 제이 같은 포지션 같은 느낌적인 이 느낌은? 그렇게 쿄코는 사장 및 감독직에서 해임되고 부사장으로 물러납니다. 아오이에서 새로 개발 중인 뉴 엑스페리온. 쿄코는 어떤 머신보다 좋을 거라며 신조의 새로운 머신에 대해 소개해주지만 나구모는 필을 상대로 카가와 신조 3바퀴 테스트 경기를 치러보자 제안합니다. 저게 가능할까 싶은 이상한 변형 및 주행법을 보여주며
카가와 신조를 엄청난 격차로 벌리는 필. 카가는 자신의 기록을 2초씩 앞당겨버리는 경기력에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나구모 신인 감독은 쿄코에게 뉴 엑스페리온의 개발을 앞으로 중지하라고까지 말합니다. 헐, 나의 박솔미 누나. 카가는 머신의 성능 자체가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신조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다 엔진 과열로 리타이어 됩니다. 머신 안에서 등장하는 필. 오잉? 헬멧 무엇? 바이오 컴퓨터 레어 최첨단 미세한 머신이라고 자랑하는 나구모. 그와 동시에 신조를 팀에 필요 없는 드라이버라고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랑프리는 실력 좋은 카가와 필 2명으로 충분하다는 나구모. 신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성적 부진을 인정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신조는 미키와 함께 미국으로 가 여러가지 형식의 레이스를 참여해보고 싶다며 떠납니다. 남자다워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전작에서 신조 제로의 영역 떡밥이 있었는데 그냥 떡밥으로만 끝나는 거였나봐요. 그렇게 시작된 2020년 월드 그랑프리. 궁의 부츠홀츠는 스카우터 빼고 오드아이로 등장했습니다. 올. 거기에 레온 아나트라는 새로운 부사수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뭘 안 한다는 거야. 미국 그랑프리 예선 시작. 하야토는 자신만의 가랜드를 타고 개막전에 출전 1분 36초라는 빠른 기록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필이 등장하게 되고, 필은 1분 33초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기록을 보입니다. 미국 그랑프리 결승. 하야토는 레온을 추월하다 부딪혀 리타이어로 결승을 마무리짓고 1차전의 영광은 필이 거머쥐게 됩니다. 레온은 같은 레이서 동기였던 필이 나스카 레이스에서는 항상 채와이를 함께 다퉜는데 지금 와서 성능만 좋은 머신을 탔다고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의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브라질전에서도 필이 우승. 마음이 조급해진 하야토는 경기 중 30초 이상 머신의 문제로 피트인을 하게 되니 스태프들에게 이것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냐며 차에서 내려 경기 포기, 전매 특허인 중2병을 발동하며 보살 아스카에게 또한 상처가 되는 말을 남깁니다. 아니면 뭐야? 역시 자기 애인이 우승하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거야? 진우야, 어쩜... 찌질하다 찌질해. 근데 18살이니까 고2병인가? 아스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야 임마, 너 저런 여자 진짜 없어. 너 있을 때 진짜 잘해야 돼. 아스카는 자신의 리즈 시절 사진을 보며 우네요. 걱정마 아스카. 너가 역변해서 하야토가 그러는 건 아니니까 리즈 시절 사진 보면서 울지마. 알았지? 한편 필 이상한 바카스 먹고 있네요. 이거 뭐지? 거기에 주행 중 몸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필.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발작 현상 같은 걸 보이기까지 합니다. 스태프들은 그런 필에게 아드로핀 주사기와 옥심 주사기를 투여하는데요. 그럼에도 필은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나구모는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가 비밀리에 이 행동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냄새가 난다. 정말 냄새가 나. 보살 아스카는 고이병 터진 하야토에게로 가 신조가 있는 미국 스토카 레이스 현장에서 기분 전환 좀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곳에서 신조가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2대2 커플 데이트도 하는데요. 편집하고 싶은 장면이고. 신조는 하야토에게 빠른 머신도 필요하지만 레이스는 드라이버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위치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야토도 무언가 느꼈는지 아스카에게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며 또다시 한번 못나게 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또 받아주는 천사 아스카. 근데 뒤에 터지는 폭주 실사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시작되는 5차전 스페인 그랑프리. 힘을 으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지만 사고뭉치 레온의 방해로 카가, 하야토, 레온 모두 리타이어 됩니다. 포기가 빠른 카가는 쿄코를 찾아 모토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발견하는 바카스 한 박스. 이거... 카가는 자양강장제라며 하야토에게도 나눠주고 하야토는 벌컥벌컥 드링킹. 하야토와 아스카는 맛집 탐방을 위해 일반 차량을 타고 교외로 나가게 됩니다. 헌데 하야토 자신도 모르게 엑셀을 밟아 속도 위반을 하고 맙니다. 260km 밟아놓고 80km인 줄 알았다는 하야토. 오잉?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아스카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40km로 운전하는 아스카. 헌데 하야토는 왜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냐며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약이 문제였고 카가 역시 그 약을 먹고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의대에 재학 중인 아스카는 빠르게 약 성분을 분석하게 되고 신경계통의 약이라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알아냅니다. 이 약의 효과는 신경에 작용해 그 전달 속도를 높여 반사를 예민하게 하는 것으로 스피드를 느끼는 뇌에 영향을 주어 일종의 마취 상태를 만들어 속도 감각을 사라지게 해 몇백 킬로로 달려도 느리게 느끼게 만드는 약. 하지만 부작용은 반대로 느리게 달려도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필이 운전하는 알자드 바이오 컴퓨터 머신 자체가 판단 운전하는 것으로 필은 그저 운전자로서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쿄코는 자신의 회사의 문제이니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고 나머지 일행들에게는 눈 감아달라 부탁합니다. 하야토는 필과 마주치게 되고 쿄코에게 눈 감아달라고 들은 이야기를 3초 만에 잊은 하야토는 필에게 폰과 컴퓨터에 조종당하며 승부하는 게 당당한 짓이냐며 부들하지만 필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패배의 쓴맛을 겪어보지 못한 너는 공감하지 못한다며 승리만을 원하는 자신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며 되려 큰소리칩니다. 한편 쿄코는 나구모 감독에게 이 사실을 묻지만 오히려 그건 하야토와 카가가 필을 상대로 안되기에 음모를 꾸미는 것이니 놀아나지 말라며 진실을 은폐합니다. 한편 하야토는 다시 아스라다를 타겠다고 변덕규를 피웁니다. 아스라다는 자신에게 있어 머신과 운전자 그 이상의 관계,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함께 진화, 변화해가는 아스라다와 앞으로 쭉 같이 하고 싶다는 멘트를 날립니다. 아스라다의 키를 꼽는 하야토. 오사무는 가랜드를 기껏 맞춰뒀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며 자신과 5바퀴 레이스를 이겨야 아스라다로 출전하는 걸 허락한다 제안합니다. 둘은 레이스를 진행하고 이곳에서 하야토는 진짜 초사기 기술 리프팅 턴을 개발합니다. 완마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버리네. 6라운드 독일 그랑프리의 시작. 하야토는 아스라다와 함께 그랑프리에 나섭니다. 싸우는 상대가 어떤 상대든 자신만의 레이스를 하고 우승한다는 기합이 가득 들어간 하야토. 제로의 영역을 이용해 예선부터 란돌과 제키가 부딪히는 걸 예상하고 호다닥 앞지르길 시작합니다. 카가와의 부스터 싸움에서 와 이거 뭐야, 스파이럴 2단 부스터를 사용하는 하야토. 와 진짜 개멋있다. 주변 다 날아간다. 그렇게 3위로 올라간 하야토는 1, 2등으로 달리고 있는 필과 아나트에게 다가갑니다. 필살기 리프팅 턴을 이용해 둘을 제쳐버리고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하야토. 와 진짜 멋있는 경기였어요. 이번 편이 레전드야 레전드. 하야토는 이 여세를 몰아 7, 8, 9, 10차전까지 계속해서 물오른 주행 실력으로 1등을 거머쥡니다. 11차전 일본 그랑프리의 시작. 현재 하야토는 1등, 그 뒤를 필이 따라 2등. 이 11차전에서 우승한 사람이 바로 최종 우승인 셈인데요. 이때 란돌은 자신의 유니온 팀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다며 한 선수를 소개시켜줍니다. 그것은 신조 나오키. 또 가면 쓰고 나왔네요 얘도. 란돌은 슈마허일의 유니온의 전통이라고 드립을 치게 되는데 뒤에서 오사무가 란돌을 치려고 하네요.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전야제 행사가 치러지고 나구모 감독은 하야토를 따로 불러 나고무의 형과 하야토의 아버지가 함께 아스라다 및 사이버 포뮬러 개발을 같이 했던 사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저런 말로 하야토에게 혼란을 주는 나구모 감독.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하야토의 납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팀원들은 경기 시작 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하야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란돌은 아스카에게 하야토가 사라진 소식을 들으며 예감이 좋지 않다 집사 그레이슨에게 애들을 풀어 하야토를 찾을 것을 명합니다. 오호 간지. 하야토가 사라진 소식은 다른 레이서들에게도 전달되고 카가는 냄새를 맡고 필에게 찾아가 하야토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다행히 필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순순히 하야토가 어느 호텔에 감금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씨, 호텔로 란돌의 사설부대, 공수부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걔를 동원해 호텔을 뒤지려고 하는데 호텔 직원이 막아섭니다.
아, 이 장면은 그냥 보세요. 아, 하지만 걔는 좀... 이런, 그렇다면 어서 가서 오늘을 불러와. 지금 당장 내가 이 호텔을 사겠다. 알겠나? 필도 그들을 도와 하야토를 찾아 나서 먼저 하야토가 있는 방을 알아냅니다. 란돌 일행도 도착. 오, 란돌 쌈도 잘해. 아, 짜스. 결국 하야토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나구모 감독은 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며 2연속 싸대기를 가합니다. 사이버 포뮬러는 무조건 2연싸예요. 아, 2연싸? 어감이 좀 그런가? 하야토는 약에 취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승에 임하겠다며 투혼을 발휘합니다. 한편 필은 단순히 컴퓨터와 머신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자신의 정의와 의지를 한 번 더 곱씹어보며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11차전 레이스. 하야토는 시작과 동시에 스타트 미스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버프발로 엄청 잘 달리는데요. 부스터존에 들어가서 부스트 시작. 사포뽕에 취한다. 카가를 따라가는 하야토. 하야토는 2단 부스터를 가동, 카가에게 리프팅 턴을 전개, 그 틈을 타 신조 역시 하야토와 함께 카가를 앞지릅니다. 쿄코는 그간 신인 감독의 뒤를 캐어 확실히 고발할 준비를 마치고 형사들을 피트 안으로 대기시켜 놓은 상태. 카가에게 쿄코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으니 피트로 돌아올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카가는 아오이의 레이스는 끝났지만 자신들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대사를. 아냐, 이것도 그냥 보고 오자 형들. AO1의 레이스는 끝났지만 우리들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달리게 해줘요. 마지막까지. 또한 들이닥친 경찰들도 승부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주겠다는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아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감동적이지? 몸에 서서히 무리가 가고 있는 필. 한편 하야토 역시 약물로 인해 스테어링 조작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하야토는 빠르게 피트인 보살 아스카에게 왼손을 핸들에 묶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 하야토의 의지가 너무 멋진 장면 같아요. 카가, 란돌, 신조 전부 타이어 교체 및 피트인. 아, 란돌 또 그놈의 티타임. 신조는 필을 바로 뒤까지 따라잡고 신조의 바로 뒤는 하야토가 잡아냅니다. 신조는 굉장한 주행법과 진념으로 선두를 쟁취하는 데 성공. 아스라다 역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갑자기 필의 머신 알자드는 진로 방해 수준이 아니라 코스 이탈 및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오사무는 그런 경기를 보며 아오이의 피트로가 말리려 하지만 알자드의 시스템이 이미 아스라다를 부시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며 깜노노를 시전. 아스라다가 부서질 때까지는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필은 자신이 수동으로라도 막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조차 실패. 필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기계들을 힘으로 전부 부셔버리고 바이오 최첨단 미시한 시스템을 뜯어내버립니다. 이 장면은 필이 성장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멋쩡. 필은 머신의 상태가 무리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발로 엑셀을 밟아 레이서로서의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코너링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 하야토와 카가는 머신에서 내려 필을 구해내고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어 보이네요. 필은 잠시뿐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달려 너무 좋았고 또한 이를 알려준 하야토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국 레이스는 신조의 우승, 그 뒤를 란돌이 차지. 동시에 신문과 매스컴에선 나구모 감독 체포 소식과 아오이사의 사이버 포뮬러 사업 전면 백지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라운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랑프리. 하야토의 2단 부스터 가동 모습을 보여주며 사이버 포뮬러 사가는 이거지 이거 라는 말을 뱉게 하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이버 포뮬러 사가, 그 다음 해인 2021년 일본 그랑프리 최종전. 애니메이션 시작과 동시에 하야토는 2021년 사이버 포뮬러 그랑프리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미 전작 사가에서 제로의 영역과 리프팅 턴이라는 기술로 세계관 최강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하야토. 그 어떤 선수들이 덤벼도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괴물로 성장해 있는 하야토를 보여주며 사이버 포뮬러 신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카가 안면 윤곽했나? 존잘생으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필도 같이 있는데 필은 좀 더 어려진 것 같다. 전작에서 아오이 팀은 약물 사용과 여러가지 사건들에 휘말려 1년 동안 대회 출전 정지, 감독이었던 나구모는 구속 수감되고 선수들과 스텝 그리고 쿄코 역시 2022년만을 기다리며 1년을 보낸 상태예요. 사이버 포뮬러 사업 전면 백지화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2022년 수고팀은 인디에서 뛰어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오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팀의 전력을 더 높이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타팀 역시 새로운 기술력과 새로운 머신으로 승부하려는 게 보이네요. 아니 근데 전작의 메시지가 장비빨보다는 레이서 개개인의 정의와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뭐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왜 또 장비빨을 세우지? 여튼 뇌생남 하이넬도 슈피겔이라는 새로운 머신을 개발, 스고팀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쿄코는 나구모 감독으로 인해 무너진 아오이의 신뢰와 사이버 포뮬러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1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주주 및 임원진들은 이미 레이스 사업 자체가 회사 측 판단 저물어가는 사업이었고 또한 예산 부족, 거기에 1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하야토를 이길 만한 선수나 기술력이 아오이에 있냐며 완벽히 손을 떼자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그때쯤 다시 제대로 할지 말지를 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오이의 사이버 포뮬러 잔존 여부는 다가온 2022년 새로운 시즌에 우승하지 못하면 팀은 공중분해되는 상태. 쿄코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1년 동안 레이스만을 위해 기다려온 선수 및 스태프들에게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확실히 어른스러워진 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무겁고 진지해진 분위기가 이어지네요. 저도 웃음기를 빼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야토는 카가를, 카가는 하야토를 생각하며 새로운 시즌을 위한 연습을. 그렇게 2022년 월드 그랑프리 사이버 포뮬러는 시작됩니다. 1차전 경기는 시작되고 카가는 머신의 성능이 너무나도 떨어져 신부터 등장한 새로운 뉴비 선수들에게 추월당하고 심지어는 하야토에게마저 한 바퀴 뒤처지는 굴욕을 맛보는데요. 1차전의 우승은 역시나 하야토가 가져가 버리고 카가는 뼈아픈 패배와 직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벌 하야토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답이 없는 질문을 되뇌이며 밤거리를 거니는 카가 앞에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나구모가 나타납니다. 나구모는 카가에게 1년 동안 사이버에서 은퇴하지 않고 기다렸다 복귀한 것은 하야토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냐며 이번 시즌 레이스에서 아오이가 우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팀은 없어질 거라는 쿄코가 숨겨뒀던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카가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나구모는 하야토에게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의 별장으로 카가를 데려갑니다. 나구모가 카가에게 보여준 카드는 바로 진정한 카가의 최종기 오거. 이 오거라는 머신은 전작에서 PD 탑승했던 알자드의 오리지널이며 나구모의 형인 나구모 마사키가 하야토의 아버지와 아스라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당시 자신이 생각했던 바이오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해 머신이 주도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의 방법을 채택, 개발했던 것이 이 오거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야토의 아버지는 이 컨셉의 시스템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마사키는 계속해서 이 오거를 개발, 완성하는 데 성공. 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2명의 드라이버가 목숨을 잃었고 마사키는 이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했던 것. 나구모는 자신의 형이 틀리지 않았음을 카가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카가만이 아스라다의 형제격인 이 오거를 탑승해야 하야토를 꺾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오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전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려 차용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라다는 드라이버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대한 서포트를 하는 머신에 가깝고 오거는 오거 자신의 의지가 있으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드라이버가 다른 선택을 할 시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가는 다음날부터 바로 오거를 타고 테스트 주행을 시작합니다. 역시나 제어가 쉽지 않고 엉망진창의 주행을 보이는 카가.
쿄코에게 앞으로 엑스페리온을 타지 않고 오거를 타 레이스에 임하겠다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쿄코가 숨긴 진실을 말하며 화를 냅니다. 카가는 2022년 우승을 하지 못하면 아오이 팀의 해산이라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론 인생의 동료이자 최대 라이벌인 하야토와의 대결을 맞춰야 한다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상태. 사이버 포뮬러 C는 이제 더 이상 하야토의 스토리가 아닌 인간 브리드 카가의 고뇌와 성장 스토리가 주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카가는 오거를 자신만의 세팅으로 만들기 위해 초창기 때부터 자신의 조력자 테크닉인 그레이 아저씨를 아오이에 데려오고 필은 오거의 후신이었던 알자드를 타본 선배로서 조금 더 나은 바이오 컴퓨터 머신 운영 방법에 대해 팁을 카가에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제로의 영역에서 무언가 느끼는 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주행 방법으로 오거와 융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미친 경기력으로 이번 라운드에서도 슈퍼랩을 기록하며 우승. 현재 그랑프리 성적은 3회 풀 포지션을 획득하고 있는 하야가 단독 선두입니다. 하야토는 카가의 주행을 보며 아직은 오거에 휘둘리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며 클레어에게 말합니다. 클레어 역시 카가가 범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뭔가 눈치를 챈 듯한 하야토. 오거에 대해 숨김없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클레어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오거는 아스라다와 형제 같은 머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갑자기 깨알 플스1 게임 홍보하는 신. 사가와 신 사이에 스토리를 이어주는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1 새로운 도전자라는 게임이 발매를 했었는데 아마도 그걸 홍보하는 듯 보이네요. 게임은 구대기니까 알려 하지마. 다음 라운드 전 전야제 행사에서 아주 멋진 대화를 주고받는 하야토와 카가. 이건 보고 오시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너와 난 받아들이자고. 운명이라고. 사실상 최고의 동료이자 최고의 라이벌인 둘. 이 둘의 대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고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를 정주행한 시청자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히 오직 그것만을 위한 작품이 바로 이 신이라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메카닉 그레이는 경기 시작 전 카가에게 혼자서 절대로 하야토를 이길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기 스타트. 란돌은 머신 문제로 스타트를 하지 못하고 하야토, 제키, 신조 순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경기는 시작됩니다. 카가는 새로운 뉴비 루이자부터 제쳐나가며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카가도 오거를 믿고 오거도 카가를 믿으면 완벽히 다른 그들이 될 거라고 말하는 그레이. 뭔가 보여줄 것 같긴 하네요. 한편 아스라다는 주행 중 기어가 내려가지 않는 에러가 발생. 피트인을 해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야토는 카가와의 대결을 위해 20초의 어드밴티지가 싫다며 피트인을 거부합니다. 클레어는 그렇다면 피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하라 지시합니다. 클레어는 빠르게 컴퓨터 미션 프로그램을 써 수정해주려 시도합니다. 카가는 여러 사람들이 카가에게 했던 멘트를 떠올리며 갑자기 각성. 신조를 따라잡고 부스터를 사용, 무서운 속도로 하야토의 아스라다에게까지 다가갑니다. 와, 형들 이거 꼭 정주행으로 꼭 봐. 이거 진짜 내 주둥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보는 내내 소름이. 하야토와 카가는 부스터 구간에 돌입, 둘 다 부스터를 가동하고 도그 파이트를 전개합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리프티턴 쓰냐 하야토? 카가가 완전 이기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 하야토가 아닌 카가를 응원하는 저를 보게 되네요. 뭐 사실 찐 주인공은 카가니까, 그치? 형 누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좀 아쉽네요. 엥? 근데 멈춰서 있는 아스라다. 역시 아까의 문제로 부스터를 쓰면 안 됐지만 쓴 거였네요. 카가는 이겼지만 정정당당한 승부라 생각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도 잠시. 쿄코는 오거가 아오이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었던 나구모의 머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쿄코는 나구모에게 찾아가 드라이버를 2명이나 죽인 머신을 카가에게 왜 태웠냐며 따집니다.
하지만 팩폭머신 나구모도 카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최고의 타협점을 찾은 게 오거 탑승이라며 오거가 카가를 죽일 수 있지만 카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불사하고 하야토를 이겨 2022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 계속해서 이어지는 4라운드도 가볍게 하야토가 가져가고 5차전 프랑스 그랑프리. 아스라다는 흰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섭니다. 아마도 스고와 지오와의 콜라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 보이네요. 6차전 독일 그랑프리, 7차전 영국 그랑프리, 8차전 스페인에서도 아스라다의 문제점은 여전히 발생하고 카가는 하야토가 없는 빈집털이로 연이어 우승 및 준우승을 거머쥐지만 별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10차전 중국 그랑프리. 이번에는 아스라다의 문제점은 개선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야토 대 카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카가는 어느정도 오거에 익숙해져 하야토를 제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앞지르려는데 이때 또다시 등장하는 더러운 선풍기. 이거 너무 남발하는데 하야토? 욕먹을만 하네요. 이어지는 11차전 호주 그랑프리. 카가는 코너에서 하야토를 이겨야지 이길 수 있다고 판단, 리프팅 턴에 대항할 새로운 기술 잔상권, 이름하여 미라주 턴을 완성시킵니다. 카가는 이 미라주 턴을 사용 하야토에게 먹혀 들어갈 뻔했지만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더니 사고가 발생. 의사 양반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도한 신경계 문제와 피로 누적이 사고의 원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카가는 하야토와의 승부를 위해 여태까지 줄곧 피곤한 상태에서 제로의 영역으로 오거를 컨트롤했다는 필. 뭔가 카가의 절실함과 처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제로의 영역과 과도한 머신 사용의 피로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카가. 결국 또 사고가 발생해버리고 정신을 차린 카가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상태보단 오거의 상태부터 체크합니다. 쿄코는 그런 카가를 보며 주변인들에게 전부 방관하고 있다며 아스카, 하야토, 필에게 왜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냐며 호통칩니다. 아스카는 이런 경험이 수없이도 많아 이미 몸에서 사리가 나오고 우아등선의 상태라 쿄코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줍니다. 오잉? 저 마스크 또 뭐야? 누가 봐도 클레어죠. 클레어는 귀여운 양갈래 머리를 하고 아오이 팀 내로 들어가 최종전에서 하야토와 카가가 완벽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도와줍니다. 아무튼 사포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나 장면, 츤데레 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 취한다 취해. 그리고 무엇보다 쿄코는 빠루를 가져와 오거를 부셔 무리하게 경기에 나가려는 카가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스키스! 카가는 쿄코에게 하야토는 자기가 넘어서야 할 벽이니 막아서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가 자신에겐 최후의 레이스라고 외치는 카가. 마지막 결승 일본 그랑프리. 역시나 또 결승은 일본이네요. 카가 머리 스타일 바꿈. 와, 그래도 역시 간지가 잘잘잘잘. 카가는 시작부터 잔상권을 발휘, 제키를 제치고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따돌린 후 하야토에게 붙어섭니다. 하지만 하야토는 카가에게 앞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데요. 드디어 진짜 하야토 대 카가, 아니 사포 세계관 괴물 대 괴물의 싸움이라 볼 수 있겠네요. 22바퀴를 넘어 두 차량은 타이어 교체 피트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동시에 코스로 진입하는 두 선수. 하지만 란돌은 리타이어 되네요. 신에서 아무래도 카가와 하야토의 대결 구도가 메인을 이루다 보니 타 개성 있는 캐릭터의 비중이 많이 줄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역시나 몸에 무리가 가고 있는 카가. 남은 바퀴는 3바퀴. 쿄코는 끝까지 카가의 오거 탑승과 무리한 경기 참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무언가 결심하는 듯 헤드셋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겨요. 반드시.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레이스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어야 해요. 사가 때 명대사도 이 둘이 만들었는데 신도 마찬가지네요. 두 선수 앞으로 부스터 사용이 2번이 리미티드인 상태. 카가는 결국 하야토를 바짝 따라가는 데까지 성공.
하야토는 카가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깜짝 놀랍니다. 최종 마지막 코너에 진입하는 두 선수. 최후의 선풍기를 가동하는 하야토. 이때 카가는 부스터를 전부 사용해서 부스터를 쓰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때 코너 지점에서 부스터를 박차고 나오는 오거. 과연 최종 승자는? 최종 승리는 카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와, 이건 오브A 오브작인데요. 뭐랄까 1편부터 4편까지는 가슴에 뭔가 억누르고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와 연출, 진지한 느낌으로 임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다고 해야 할까? 그 모든 걸 한방에 해결해주는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네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짝 쿵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제가 리뷰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정말 명작 중의 명작,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구모는 자신의 꿈과 형의 꿈을 이뤄준 카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떠납니다. 카가 역시 자신의 자리로 떠난다며 사이버에서 은퇴, 쿄코와 공항에서 이별하며 쿨하게 출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네요. 내 오토바이 뒷좌석을 항상 비워두죠. 당신만을 위한 자리로. 이렇게 사이버 포뮬러의 대장정 GPX, 더블런, 제로, 사가, 신까지 결국 진 주인공은 카가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이버 포뮬러 신은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